자신이 탄 스포츠카를 향해서 경적을 울렸다. 이런 이유로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20대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경찰에 2주짜리 진단서를 제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발단이 경적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뭐 영상도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고요. 근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게 이제 수사 받으면서 보통 이제 이렇게 시비가 붙은 사건들, 일방적으로 좀 얻어맞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보통은 몸싸움이 있고 뒤엉키고 멱살 잡고 하다 보면은 무조건 쌍방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때린 사람이 심지어 자기가 때려서 내 주먹이 다쳤다 이런 식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아이고. 그래서 가해자가 반대로 피해자를 이렇게 고소하면서 쌍방 폭행 사건,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쌍피 사건이라고 하는데 둘 다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돼버리면 이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도 좀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쌍방이니까 성립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형식적으로는 쌍방 폭행으로는 취급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넘어야 될 문턱이 있죠. 수사기관에서 다 조사해보고 과연 지금 저기에서 저 스포츠카 운전자가 과연 얻어맞았느냐 실제로 폭행이나 상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러한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봐서 그런 게 있었다라고 보이면은 이제 쌍방 폭행 사건으로 이제 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뭐 멱살 한번 잡은 것만으로는 조금 이게 기소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형법상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러한 이제 급박한 위협을 방위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행위들. 예를 들어서 저렇게 위협을 하고 지금 버스에까지 올라타서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정도 선에서 멱살을 잡은 걸 과연 기소를 할까? 아마 제가 검사라면 기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 사건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한 것은 오히려 나중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대단히 조금 반성도 안 하고 피해자를 도리어 고소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 고소한다고 하면 저는 말리거든요. 그래서 저 사건은 좀 아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지금 혐의를 적용한 게 검토 중인 게 보복운전 그리고 특가법 혐의 적용인데 이렇게 혐의가 적용이 되면 처벌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보복, 그 난폭운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 보이고 왜냐하면은 급제동을 하면서 다른 차 앞을 가로막아서는 행위는 이제 난폭운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한 죄는 이제 특가법상의 운전자폭행.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형량이 이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데 지금 보면은 잠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되거든요. 지금 저런 상황인데. 이 경우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만약에 지금 버스 운전자가 다쳤다 그러면은 그러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까지 나아갔다 그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이 없습니다. 중범죄인 것으로 보이고 저게 다 유죄 인정되면은 거의 뭐 실형 선고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